제가 네? 승진을 해가지고 아, 승진하셨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명함을 받아서 저만 바뀌었습니다. 뭐 저쪽으로 먼저 가실까요? 네네. 저희 제품이랑 메인보드는 다 저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고생 아니, 많으셨습니다. 아니. 저희 오후에 또 대만 총통이 온대요. 화요일날 아침에 총통이 왔었고 아. 오후에 MSI 부스 따로 온대요. 아,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오시면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제로라고 해서 이게 뒷면으로 커넥터 되어 있는 거를 DTF도 이제 ASUS가 말하는 거고 이게 정식 규격은 아니고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제로라고 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공식 규격은 없어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 제로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감성을 아까 말한 스칸디나비아 감성으로 해서 여기 살짝 들어보시면 아시죠? 50km 정도 버틴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적용한 시스템 화이트.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15세대 같은 경우는 MSI도 이제 하얀색 PCB 메인보드 나올 수 있거든요. 하얀색 제품으로 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얀색 좋아해서 좀 이거 필요하다고 지금 본사에도 많이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MSI 메인보드 핵심이 EG, DIY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립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제로 후면에 하는 거 요거 두 개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메모리를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이제 아예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열 처리나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도록 메모리 어디 들어가요? 아니 아까 그 방열판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저 바로 옆에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술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메모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바뀌어.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게 그러면은 아. 한 아세이로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서 교체도 가능하고요. 이제 메모리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 가시면 직접 만지실 수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이쪽 공간은 정말 그 설명만 듣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서 촬영하고 가시고 이거 반복했어요. 오늘도 다나와 아침 9시에 와서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정식 규격은 아니고 킹스톤 쪽하고 협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완전 싹 바뀌는 거지 그냥 이거 하나의 그냥 시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로로 해서 선 뒤로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출시가 됐고 이제 SI 같은 데들 대량으로 조립하는 데들 이런 데에서 좀 적용을 하면서 또 이제 조립해달라고 요청이 오실 수는 있어요. 이거 전용 케이스도 있는데 케이스 업체들이 이 규격에 맞춰서 케이스를 또 내놔가지고 아수스 뭐 BTF나 이런 거 MSI 프로젝트 제로에 맞는 그 케이스들이 나와서 아마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조립이 까다롭긴 해요. 예쁘긴 한데 익숙지 않아서 생기는 까다로움이 있어요. DTF 그러는데 MSI에서 프로젝트 제로라고 왜 이름을 따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이런 그 공식 규격을 인텔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ATX, 마이크로 ATX. 근데 그 메인보드 회사들은 협업이 공식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기가바이트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하나의 이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인텔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 규격 관련 협회에서 그게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될 거긴 해요. 이제 바로 정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세대 애들 화이트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요 누르면은 그래픽 카드 네. 빼기 쉽게 네네. 그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들이 무거워지면서 가끔 요거가 뽑히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 요것도 적용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또 커지다 보니까 손 넣어서 이거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하시기 쉽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델시노가 와서 여기다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보면은 하나하나 하잖아요. 네네. 이게 한꺼번에 통으로 빠져요. 와이파이 이 뒤에 연결하는 것도 이지 커넥터로 해서 좀 더 연결하기 쉽게 안 돌려요?
네네네. 아. 다 꽂을 수 있게 딱 그냥 아. 꽂으면 오케이. 끝나게. 아, 원래 돌려서 꼈는데. 네,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그냥 꽂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아, 네. 이게 아마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뀐 건데 그 프로 시리즈 새까만 거 있잖아요. 네. 프로 시리즈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나오고 컴퓨터 조립해 보시면 MSI 프로 시리즈는 좀 저렴해서 좀 저렴한 시스템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는데 아 이게 왠지 비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보드 가격이 라이젠 출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성능도 많이 필요해졌고 특히 DDR5 보드부터 가격이 점프가 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DDR5 기준으로 PCB 이렇게 해서 만들면 단가가 그때가 점프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얘가 가장 저렴한 이런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M.2 SSD 네. 확장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요? 네네네. 아. 그날의 에어로 디자인이라서 그러는데요. 아, 아, 요 그래서 속에- J5라고 적혀 있구나. 네네네. 펜을 달아놨구나. 네네네. 아, 이게 줄 알았어. 젠5가 제일 문제가 열 처리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요. 네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열이 올라가면은 SSD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픽 카드 같다. 펜해서 이렇게 해서 달아가지고 아, 네. 해놓으면은 네. 요 아래도 다 5.0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냥 보드 규격에 따라 따라가요. 아. 걔는- 얘 열지는 못해요? 사실은 다 됐었거든요. 오. 아. 오. 괜찮다, 그거는. 근데 비싸겠다. 그쵸? 그래픽카드 모양처럼 만든 게 되게 와. 재밌다. 근데 재밌네.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픽카드인데 왜 저기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픽 카드 저거 원펜짜리 저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SSD 하는 데들 보면 이거 많이 물어봐요. 아. PCI 익스프레스 5.0이 그 열 때문에 M.2가 제일 좀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아까 보셨던 걸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했었거든요. 규격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새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도 통일이 돼야 되겠구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 규격이랄까 설명 다 이게 했어. 만약에 다 전체적으로 좋다면 따라가는 건데 그냥 진짜 아까 설명 다 했어. 새로운 시도예요, 시도. 여기 보시면은 저 근데 원래 저런 것도 아, 저기를 맞추라고? Please show how to work this thing 아, 뒤에 for this media. 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됐네. 되고 거기부터 걸려야 돼. 뒤에 거는 데가 있어. 아, 거기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해봐요. 저 끝날 것 같아요. 네네. 신기하다. RGB 효과도 좋네. 진짜니까 가짜니까. 저희 MEG 거의 제일 최상위 모델인 케이스고 거의 이게 하나예요? 유리가? 네, 요 260도로 하나로 나오는 제품이고 이야. 이게 한 장짜리야. 네. 우와. 그 지지도 너무 마음에 든다. 날개가 엄청 커요. 이게 거의 글로벌 한정판으로 나올 날개 120도까지 되는 것 같아. 썬더볼트 연결성에서 이제 근데 썬더볼트 4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모니터가 이 본체고 이 모니터가 이제 이 노트북인데 이게 이제 이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 공간이 이쪽이에요. 이 노트북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옮기면 그냥 한 1분 정도 이게 28기가 정도 되는 오. 파일 용량이거든요. 이게 그냥 1분 정도 만에 그냥 바로바로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러네. 연결성이 엄청 빠르고 좋네. 8기가나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저희가
티타늄 등급 파워가 하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1600W고요. AI 아, 파워구나. 네, 1300W처럼 이제 저희 GI라는 AI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 전면부 보시면 디자인이 네, 금색이다. 고급스럽게 금색. 이렇게 고급스럽네. 고급 버전이네요. 네, 데미지가 진짜 적정한 것 같아요. 아, 이쁘다, 파워. 후면 커넥터 쪽 보시면 네, 12 하이파워 두 개. 네, 이렇게 3.1 커넥터가 두 개 아, 들어가고 요즘에 요즘에 있네. 단자 케이블은 다 공통으로 공용이에요? 네, 듀얼 컬러 12V 쪽으로 아니 다른 제품하고 네, 다른 제품과 공용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RGB가 또 이렇게 나오구나.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파워 쪽에 이제 갈라이크 포지션을 잡을 제품이라고 보시면 라이크. 저 순행 해도 너무 이쁘다. 이 순행도 요즘 좀 트렌드가 좀 저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날개요? 무슨 날개? 아, 아, 날개. 일단 이게 40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AMD 시스템이나 뭐 인텔 시스템 전부 다 호환되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아, 맞아요. 왜? 이거는 저희 네. 원래 너수 씨가 예쁘게 나왔어. 유통되고 있는 저희 G 시리즈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3.1로 대놓고 나오는 제품이고 이제 G 시리즈에서 S를 붙여가지고 GS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3.1로 나오는 ATX 3.1로 나오는 제품이고 디자인이 조금 블렌딩이 됩니다. 네. 같이 CVV2X6 커넥터로 두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도 두 개네. 1200W구나. 1200, 1200. 똑같이 850이랑 1000W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얘도 상용화가 돼요? 지금 유통이 될 거예요? 네? 아니면 유통이 되는 제품이에요? 아니면 샘플링이에요? 아직은 플래닝에 있는 제품이고 4분기나 아마 내년 초 내년 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직 출시되진 않는 제품이에요. 내년에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는 트리오는 공식적으로 변종이 되고 게이밍 슬림으로 이제 얇은 모델들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좀 유행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중국, 일본을 필두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게임 캐릭터들 이런 것들까지 콜라보를 해서 좀 이런 제품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익히 아시다시피 유통되고 있는 슈퍼 제품들이고 여기 이제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슈프림이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라면은 엑스퍼트는 약간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라는 컨셉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아, 출시가 됐어요? 아 글로벌로는 출시가 되는데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네.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 일단 MSI 그래픽 카드들이 소음 쿨링 솔루션을 좀 이제 자랑하다시피 해서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블로우 팬이 위로 하나 들어오고 이제 밑으로 하나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세 개 팬이 한 방향으로 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조금 더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몰 폼팩터라고 해서 엔비디아랑 이제 그 스몰 SFF 규격에 맞춘 그래픽 카드들이거든요. 70 슈퍼, 70 Ti 슈퍼 섀도우인데 벤투스 시리즈는 원래 이제 국내에서 있는 제품들이고 섀도우는 약간 중국 쪽에 컬러 바꿔서 나온 제품으로 같은 거죠? 네 같은 아, 제품입니다. 같은 등급이다. 네 맞습니다. 이쪽이 약간 더 SFF 노린 거구나. 네, 스몰 폼팩터로 이제 규격에 맞춰서 그냥 딱 정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올해 그 얘 뭐야? 용해해여가지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프로모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최근에 올 초에 AI 생성 이미지가 좀 유행을 했어서 본사 차원에서 그래픽 카드라는 키워드랑 드래곤 용해해니까 드래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AI한테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AI 이미지구나. 네, AI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 이제 4060 게이밍 트윈 프로저 기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라이저 피스네 이거. 아 그런 거 같아요. 라이전 피스는 네. 젠스랑 사인도 해주고. 근데 일단은 데모 버전이고 이제 어제 젠스랑이 지나가면서 계속 다 이 사인하고. 백플레이트에도 사인해줬어. 네, 백플레이트 오, 이 사인이 진짜. 이거는 4090 슈프림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앞에 거는 이거 오슬롯. 어우씨. 뭐야, 이쪽에는 4.4 솔루션 있네. 펌프야? 워낙 또 유행이어서 이거 봐요. 이거. 펌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펌프 있고 라디에이터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컴퓨텍스 24년에 베스트 초이스 어워드 받은 제품인데요. 저희가 국내에는 출시 안 했지만 슈프림 리퀴드라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슈프림 리퀴드가 있고 슈프림이 있는데 이제 슈프림이 리퀴드랑 일반 슈프림을 합친 제품입니다. 그래서 퓨전이라는 네이밍을 쓰고 슈프림은 공냉이고 슈프림 리퀴드는 순냉이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슈프림 리퀴드는 저희가 소위 말하기로 짭수라고 이제 호스 따로 달고 펜 따로 달고 하는데 이 슈프림 퓨전 제품은 이제 짭수까지 해결을 해서 그래픽 카드 안에 이제 호스 다 내부로 달려 있고 블로우 펜까지 그냥 바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순냉이랑 공냉을 합친 제품입니다. 그것까지 본 거구나. 이제 들어갈 법한 기술이 아닐까 싶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슈프림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엑스퍼트 제품의 이제 퓨전 제품이고요. 이제 그 공냉이랑 수냉 여기도 이제 함께 탑재를 해가지고 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 짭수 같은 경우는 호스를 좀 크게 빼서 맞아요. 바깥으로 이제 펜까지 달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그걸 고려해서 좀 짧고 이제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짧고 얇게 만들어서 이제 순행 쿨링의 효과를 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메탈, 네 맞습니다. 만져봐야죠. 너무 네. 예뻐. 이게 사실 이쁘기로는 저희 한국 감성에 맞는 제품이라고 내가 제일 생각하는데 기대하는데 안 들어와. 네, 한국에 문제는. 아직 그 유통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라이브 켤 때마다 50 시리즈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야죠. 네, 한국 출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그냥 소장용으로. 근데 왜 출시를 안 할까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그 물량이 일단 한국에는 예. 크리에이터 상대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실 게이머 위한 시장은 좀 그래도 큰데 크리에이터 시장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좋지 않다. 네. 온도- 그게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열 테스트나 이런 거는 발열 테스트는 지금 퓨전 같은 제품은 발열 테스트를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쿨링 공냉 쿨링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쿨링을 더 잘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 AI 엔비디아에서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이고 계속 AI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으로 AI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연 공간이고요. 이쪽도 AI 시연할 수 있는 곳인데 저쪽은 이제 챗 RTX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챗 GPT처럼 그 그냥 뭐 레시피 알려줘, 뭐 케이크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냥 바로바로 채팅으로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랑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 제품이 있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이제 비서랑 대화하듯이 옛날에 뭐 좀 이제 진보된 AI 시리 같은 애플 시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달려 있으면은 저런 뭐 어제는 젠슨황 이미지에 저런 캐릭터를 합성시켰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얼굴로 바뀌었는데 저런 것까지 그냥 이제 육성으로 뭐 젠슨황 얼굴에 어떤 캐릭터 합성시켜줘 뭐 이러면은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챗 RTX를 이제 좀 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슈프림 리퀴드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퀴드 제품은 호스가 이제 그래픽 카드 밖으로 따로 나오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저희 로미라는 공유기입니다. 공유기? 네, 작년부터 사실 게이밍 공유기를 런칭을 했는데 국내 시장 아시다시피 공유기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공유기 아시다시피 IP 타임 같은 거 너무 강력하고 TV만 사도 이제 공유기 셋톱박스 통신사에서 다 갖다 주고 해가지고 공유기를 사실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작은데 이번에는 메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1층, 2층, 3층의 큰 가정집을 형상화한 건데 그런 거구나. 난 이게 뭔가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쉬 시스템으로 공유기를 이제 뭔가 있네. 전 가정에 이제 같은 속도로 같이 다 퍼뜨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형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 C, 네, 와이파이 7 USB 어댑터라고 그냥 노트북 같은 데 꽂으면 바로 이제 와이파이 환경 쓸 수 있는 출시 예정 제품이어서 어떤 성능을 갖고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올 연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고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SD, 스토리지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PCI 5 들어가면은 그 방열판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발열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100도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 다른 스토리지 제조자들도 약간 좀 방열판 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방열판인데 베이퍼 챔버가 있고, 베이퍼 챔버를 구성하는 이제 케이스가 약간 이 메탈이 아닌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메탈로 해서 방열을 더 강력하게 하는데 메탈이 아닌 소재를 이용한 게 이번에 좀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퍼 챔버 안에는 가스랑 그 순행 기술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쿨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냉각수가. 네, 냉각수 들어가 있고 가스 가스랑. 들어가 있어서 이제 투웨이로 가스가 이 냉각수 밀어내고 냉각수가 가스 밀어내고 하면서 이제 아. 방열을 계속 네, 섞어가면서 온도 조절을 한다. 맞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되고, 이쪽은 이것도 좋다. 사실 작년 컴퓨터스에도 있었는데 PCI 5 SSD고 이제 프로저 제품이라고 방열판이랑 코어 파이프랑 히트싱크 달고 올라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로 이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만나볼 SSD의 차세대 SSD는 약간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설명하셨던 저 제품은 언제쯤 출시돼요? 저거는 사실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아. 시연한 제품이고요. 아. 저게 이제 제품으로 나올지는 아직 TB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국내에서 유통 실제로 하고 있는 SSD 제품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SD 인클로저라고 해가지고 SSD 넣고 그 안에 이제 이걸로 담아서 이제 쿨링도 하면서 C타입 같은 거 써가지고 좀 휴대용도 할 수 있게 외장하고. 저건 지금 SSD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올 컴퓨텍스에서 처음 발표한 모델입니다. 언제쯤 출시돼요? 이것도 사실 미정이에요? 미정입니다. 아, 댓글로 누가 얘기하던데 외장 케이스 있으면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넷으로 이제 애플 저기 마그넷을 붙일 수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애플 태그라는 네. 거 알고 있는데 포터블 SSD 외장 하드입니다. 그걸 저기다 그냥 붙여요? 네, 그냥 그냥 SSD구나. 네, 휴대폰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저렇게 노트북 뒤에도 붙일 수 있고 휴대용을 좀 강조한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애플 유저들을 딱 노렸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SSD 스토리지 공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게이밍 기어 공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는 컨트롤러 시장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제 게이밍 기어가 차세대 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엔트리급 모델의 헤드셋이고 이제 무선 마우스, 유무선 마우스들이랑 이제 이게 좀 하이엔드 마우스인데 벌사 프로라고 저희가 원래는 클러치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이제 다른 한 단계 위에 게이밍 기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선 8K 와이어리스입니다. 괜찮아. 나눔이. 예,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모델의 키보드고요. 이거는 이제 뭐 미디어 볼륨 이런 거 그냥 다이렉트로 조절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는 축이 그 저소음 축이 달려 있는데 일단 축 자체는 그 MSI에서 자체 개발한 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개발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적축이 있고 청축이 있습니다. 이게 축 자체도 그냥 간단하게 씻고 원하는 곳에 아무 때나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고 해서요. 원하는 축을 원하는 곳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건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키캡이라고 합니다. 네, 키캡이고 용용이 키캡이고 이 제품은 사실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고 GK71 소닉이라는 제품이고 여기 세 개 같은 경우는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콤보인데요. 이제 저희가 좀 엔트리급 모델 콤보 제품이고요. 아마 올 Q3에서 Q4 정도에 출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콤보로 그냥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무선 헤드셋, 무선 마우스 제품들은 이제 국내에 올해 다 출시했던 제품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설명 좋았어. 일단 그 먼저 프로 라인부터 보자면은 보통 프로 모니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사율이 75Hz 이게 좀 저주사율인데 요즘에는 이제 100Hz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는 120Hz까지 올라가가지고 간단한 게임과 사무 작업까지 가능한 모니터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빌트인 이제 웹캠까지 달려있는 모니터고요. 일단 주사율이 120Hz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무 작업 외에도 게이밍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값이 이제 100Hz의 사무용 모니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더킹 모니터라 해가지고 이제 C-타입을 통해서 USB PD 98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 체인이라 해가지고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와 모니터까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최대 세대까지 이제 디스플레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당연히 빌트인 메케닉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요, 세대를? 모니터와 이제 모니터에 이제 케이블을 꽂고 이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케이블을. 예, 보통은 이제 PC랑 연결하잖아요. 네. DP 케이블, HDMI 케이블 하는데 이제 모니터와 모니터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그래픽 카드는 뭐 제약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거는 모니터에 램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오, 이제 램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스마트 모니터 하면 삼성이나 이제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MSI는 새롭게 스마트 모니터가 크롬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새롭게 스마트 모니터가 나오게 되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얼마가 될지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한국에도 출시를 한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 말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출시할지 말지를 좀 이제 결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가격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내에서도 블랙 모니터가 주로 이루다가 이제 화이트 모델이 좀 판매를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화이트 컬러로 이제 배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중. 스마트는 32인치가 좋은데 32인치도 좋죠. 근데 이제 루멘 TV나 뭐 스탠바이맨처럼 27인치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27인치를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비즈니스 프로 모니터 라인업이고요. 지금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게이밍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출시를 했고 이 전작이 E2가 빠진 MAG 272 QPX QD OLED였는데 그때는 360Hz까지였지만 지금은 2세대로 넘어오면서 20Hz로 좀 낮췄고 대신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서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 제다이잖아. 떨어지나? 나 이거 샀어. 떨어지진 않네. 얼마 전에 이거 스팀으로 샀어. 야, 얇다. 네. 뒤에 이제 또 펜도 달려있다 보니까 발열도 이제 걱정이 없고요. 여기 봐봐요. 와, 이거 뭐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모니터는 블랙이지만 이제 게이밍도 화이트 시대가 온 것처럼 케이스 화이트, 화이트 모니터, 화이트 키보드 마우스까지 세팅한다면은 이제 방 인테리어 구조도 꾸미기 쉽고요. 이건 27인치 4K 160Hz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PS 패널인데 저희 MSI 내부적으로는 이제 래피드 IPS라 해가지고 좀 더 빠른 응답 속도에 제공하는 이제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5밖에 안 돼. IPS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MAG 라인이고요. 여기 MPG 라인입니다. MPG 라인입니다. 학급인데 이 정도다. 최고 등급의 MEG까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듀얼 모드, FHD의 경우에는 이제 320Hz까지 대신 이제 4K로 전환할 경우는 160Hz로 좀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얘는 VA 패널이구나. 예, 아무래도 커버드다 보니까 92인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확 트인 이제 시향하면 좀 자랑이죠. 케이스가 이쁘다. หรือว่าถ้าเราต้องการจากเน้นมอนิเตอร์ริ่งนะครับหรือว่าในตัวเครื่องนั้นอะไรอยู่สามารถที่จะเน้นใช้งานได้อนาคตเนี่ยยังมีฟีเจอร์มากมายที่เราได้ลองเล่นให้ชมกันนะครับเป็นไงบ้างครับในวีครั้งนี้ก็มาบอกกันได้เลยสำหรับในที่นี้นะครับพี่โก้ขอตัว 재밌네. 역시 설명